우리나라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주민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원주 시청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과 경관, 교통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0일이 소요됐던 심의기간이 3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 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통해 꿈 키우는 학교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이후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도계 지역 대체 산업으로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지자체는 먼저 정주 여건 개선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권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탄광의 문은 닫혀 있고 지나는 사람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한낮에도 오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은 지 2달 가까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저희 도계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3일 간격으로 뭐 이삿짐이 나간다 본다 이러면 얼마나 좀 서글픈 심정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폐광 정책으로 도계 지역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폐광은 예고됐지만 아직도 대체 산업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삼척시는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 산업 확보를 위해 20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폐광 결정과 대체 산업 지연에 정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에 대체 산업을 마련해놓고 폐광을 결정했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당혹스럽지 않고 그렇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대책 없이 폐광을 먼저 결정해놓고 당사자들끼리 이후에 이런 걸 마련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었던 거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삼척시는 경제진흥 사업과 별개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계 지역에만 34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탄광 근로자와 청년,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생 등으로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만 398억 원에 달합니다. 삼척시와 지역 주민들은 정주 여건 개선과 대체 산업 구축이 함께 추진된다면 도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4일 원주 시청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18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피해 최초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공연과 닭종이 인형 전시가 마련됐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시민들은 10년 전에 소녀상을 세우면서 과거를 기억해야 재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일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아닌가. 원주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65개 단체와 시민 1,200명이 참여해 지난 2015년 건립됐으며 현재까지 102차례 수요 집회와 평화 인권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과 경관, 교통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제1호 규제혁신과제로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을 선정하고 건축, 경관 등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50일이 소요됐던 심의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일상을 편하게, 민생을 활기차게, 경제를 튼튼하게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춘천시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규제를 단순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의무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 공익에 비해 시민의 불편이 지나친 규제,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 행정까지 모두 규제의 범위로 보고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자 제1호 규제혁신과제로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시행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건축, 경관, 교통심의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장점이었지만은 민원인은 최소 15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건축, 경관, 교통위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의 공동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진행합니다. 기본 계획은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8월 안에 위원회를 정비하고 9월부터는 모든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매달 열릴 계획이며 심의 기간은 15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동시 참여로 심의 수준은 더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출범과 함께 학력 신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만나 그동안 강원 교육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제 그 교육 철학은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경쟁력 갖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인성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그 강원교육 여정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공부대로, 직업계는 직업계대로, 또 운동은 운동대로, 예능은 예능대로 그 아이들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교육으로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강원학생 진단평가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는 중1까지는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계별로 학습에 대한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여율이 한 60%밖에 안 됐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95%가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공부하는 학급 만들기라는, 줄여서 초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보충 수업을 수준별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방학 때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기초 기반 학력을 철저하게 다져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직업기초등학교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18개 고등학교에 33개 학과를 학과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의 태백지의 공고를 항공고등학교로 개편을 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전국의 44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신학을 했고 지원율이 125%입니다. 이제 그래서 폐교의 위기까지 닥쳤던 태백지의 공고가 항공고가 되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태백지의 공고 학생들이 15명이 항공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전문대학을 나와도 다 하기 힘든 거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가 호흡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학부모님은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공교육의 순기능을 찾아가지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아 그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런 신뢰감을 갖는 그런 학교 풍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4일 오전 3시 30분쯤 화천군 화천읍 중리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 지역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9건, 낙석 사고가 1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235mm, 화천 192mm, 양구 163mm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시민축구단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1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원FC로 가던 재월의 상당 부분을 춘천시민구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춘천시민축구단을 시가 직접 관할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육 시장은 이번 결정이 강원FC가 내년 모든 홈경기를 강릉에서 치르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 지역 현안이 80% 이상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5극 3특 국정과제화로 신속 추진 가능해졌으며 반도체 교육,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이 반영돼 도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68개 핵심 현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평창초등학교 4학년 김진서 군이 광복절을 맞아 평창올림픽 시장 상가 곳곳에 태극기를 개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읍 하사리에 사는 김 군은 9살이던 지난 2023년부터 마을의 전임 이장인 외조부와 함께 국경일마다 태극기 개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서 군은 국경일과 기념일에 태극기를 개양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며 작은 행동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신청 결과 18개 시군에서 8,300여 명의 선수단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종목은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27개 정식 종목과 드론 경기가 시범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대회는 다음 달 26일부터 4일간 영월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속초시가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3만 병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생수 지원은 속초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1만 병과 생수업체에서 기부한 2만 병으로 강릉 지역 고지대와 비상급수 지역 등 관내 취약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